원칙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야기를 쓰는 일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놓치거든요. 내가 뭘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 이야기를 쉽게 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가끔씩 놓치고 그래서 다시 쓰고 이런 일들이 꽤 잦습니다. 근데 원칙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이야기를 쓰는 순서의 원칙을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보통은 쓰면 제일 먼저 소재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소위 말해서 꽂히는 이야기를 먼저 쓰려고 하잖아요. 이제 보통 신문이라든가 이제 제가 이야기 강의를 하면 많이 오시는 분들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기 옛날 이야기 쓰려고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기자 같은 분들, 내가 취재하면서 들은 거 이런 거 갖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많은 부분은 꽂혀서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미지에 많이 꽂혀서 갖고 와요. 문제는 이 소재 다음에 주제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를 건너뛰어요. 보통은 소재 쓰고 그 다음에 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문장부터 쓰려고 해요. 이야기를 쓰려는 분들, 많은 분들이 발단을 신나서 써요. 와, 이거는 걸작이 아닐까? 나한테 왜 이런 영감이 하필 나한테 왔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단을 굉장히 신나게 쓰는데 전개에 넘어가면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싹 넣어두죠. 혹은 전개를 쓰다가 지지부진해지면 다른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쓰려고 해요. 주제가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주제가 왜 중요하냐? 주제 없이 재밌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재밌는 이야기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추리나 미스터리나 호러나 로맨스나 뭐 이런 장르 스토리를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와 착각 중에 하나가, 그거는 재미있는 것은 주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미가 주제거든요. 근데 나는 주제는 모르겠어. 근데 재미있는 걸 쓰고 싶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미와 재미가 양립할 수 없다는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혹은 대학교 같은 데 와도 읽으라고 하는 것들은 다 재미가 없고 보라고 하는 건 다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박혀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우리나라 제가 볼 때 교육의 폐해입니다. 재미와 의미는 같이 가는 건데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그동안 제가 이야기력을 오래 해봤는데 이야기는 심플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되는데 사실 이 원칙을 못 지켜요. 대부분. 주제는 가치입니다. 아까 어떤 가치, 그러니까 주인공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제는 어떤 가치를 상징하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보통 갈등을 한다고 하면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거는 갈등의 표피에 불과합니다. 갈등은 내가 주인공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못하게 막아서는 게 갈등이에요. 결국 갈등이라는 건 가치와 반가치의 대립이고 그건 주제와 반주제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중요한 거죠. 이 반가치를 수행하는 게 바로 적대 세력입니다. 여기서 적대 세력이라고 말을 붙인 건 꼭 캐릭터만은 아닐 수도 있고 주인공은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플롯은 뭐냐? 그 주인공의 행동을 갖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플롯과 주인공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주제를 향해서 가는 거고 갈등은 가치와 반가치 사이의 대립입니다. 재미는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잡는 건 바로 주제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지키기를 힘들어합니다. 저도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원칙을 집요하게 지켜야만 우리는 비로소 스토리라는 걸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작가가 됐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주변의 친척들이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 얘기 들으면 소설 한 권 쓸 수 있다. 근데 그런 게 이야기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살아온 건 살아온 거지 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려면 구성이 돼야 되는데 구성을 하는 게 바로 저거예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갈등을 배치하고 그다음에 사건을 배치하는 것이 곧 구성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는 자라면서 이 주제장들 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주제를 어떻게 잡는지를 모릅니다. 주제 잡으라고 그러면 뭐 이건 우정에 관한 거야, 이건 사랑에 관한 거야, 이 정도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건 주제가 아니죠. 사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이, 우정에는 얼마나 많은 우정이 있습니까? 주제는 사랑은 무엇이다, 우정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런 걸 잡아오면서 교육받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혹은 어른들을 가르치면서 주제를 제대로 잡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포함 학교 다니면서 주제를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글을 못 쓰는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무엇인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느끼고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거 사실 남들이 보기엔 하찮은 걸 수도 있어요. 내가 표현하는 게 가치가 있으려면 그 표현하기 전에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들도 뭐 그거에 맞춰서 감동을 받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러려면 사실은 그 핵심이 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표현이 붙어야 합니다. 줄거리를 주제라고 선동하면 안 돼요. 주제를 생각해보고 이야기거리가 되는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대부분 글을 쓰시는 분들 중에 혹은 습작기에 있는 분들이 많이 문제가 뭐냐면 소재를 떠올리고 바로 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제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제 보통 쓰시려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초고 쓰고 끝냅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내 글을 고치면 그건 수정인데 남이 내 글을 고치면 그건 편집입니다. 편집당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 드라마 KPD를 잠깐 했다고 했잖아요. 작가랑 맨날 싸웠어요. 싸운 이유가 그거예요. 드라마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작가가 전쟁이 일어났다 이래버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몇 억 들어가요, 한 장면에. 그러니까 이제 PD 입장에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걸 따져봐야 돼요. 예산에 이걸 써야 되면. 그러니까 빨간 펜 들고 이거 날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요소들을 빨리빨리 제거해 나가야지만 이야기는 재밌어집니다. 이야기의 재미는 분량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짧아서 재밌고 길어서 재미없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남이 자르기 전에 내 손으로 먼저 잘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장르는 몰입감 있는 이야기를 쓰려면 주인공이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요. 하기 싫은 것도 사실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 속에서 난 이거 안 할래, 그것도 하기 싫은 걸 하고 싶은 거죠. 갈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갈등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다른 하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 갈등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거 두 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욕망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언제나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이야기들이 욕망 없는 주인공을 그려요. 그냥 우연히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그 사건에 허우적거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욕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욕망,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 되고 싶은 욕망. 저는 첫째를 외적 욕망이라고 부르고 둘째는 내적 욕망이라고 부르는 제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했고, 요거는 다이어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다이어트를 하는 것의 외적 욕망은 뭡니까? 살 빼는 거잖아요. 선명한 목표가 있죠. 근데 살을 빼겠다고 들면 살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쵸?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뭐 하는 거 참아야 됩니다. 내적 갈등이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인내심 있고 성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먹는 거 참아야 되고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결심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성실하고 인내심이 된 사람의 결과로 살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난 다음에 살이 빠지는 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무 쓸데없는 짓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절정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뒤에 관심이 없어. 이야기에 100% 저는 다시 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제를 안 잡고 썼으면 틀림없거든요.